배경화면을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뭐 원하는 캐릭터로 배경화면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 배경화면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아바타가 추가된 느낌인 것 같거든요. GUI 에이전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자비스 아니에요? 저는 원래 디짓을 살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번 네. 사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더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95%를 AI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엔드프렌의 마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더플랜의 은기입니다. 오늘 혹시 TTS로 방송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은기님께서 자료 많이 준비해 주신 걸로 아는데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가져온 거는 좀 간단하게 훑어보려고 뉴스 중심으로 좀 챙겨와 봤습니다. 주제가 있을까요? 그냥 전반적인 거 두루두루 다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리서치 트렌드 AI라는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이거 좀 공유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전에 뭐 은기님께서 구현해보고 싶었던 그런 거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이제 아카이브라는 실제 저널이 아니라 저널의 논문을 게재하기 전에 프리프린트로 이제 올리는 저장소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제가 소개하는 논문들이 다 아카이브 기반에서 갖고 온 논문들입니다. 뭐 데일리 페이퍼도 그렇고 보통 이제 아카이브 기반으로 이렇게 논문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들의 통계를 한눈에 보기 좋게 보여주는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논문 전체량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분야별로 뭐 비전 랭귀지 모델, 디퓨전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추세랑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어떤 분야들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뭐 비전 랭귀지 모델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디퓨전 모델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많이 알고 계시는 겐 기반 모델은 이렇게 연구가 19년, 20년에 많이 되었다가 또 줄어드는 추세. 뭐 셀프 슈퍼바이즈도도 이제 23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어떤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좋네요.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편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하고 팔로우하면은 뭐 관련된 소식을 받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는 이제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의 오성준 교수님께서 만드신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교수님이시군요. 한국인 교수님 만드신 사이트인데, 이게 링크드인에서 봐가지고 꼭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또 LLM 추세가 어떤가요? 이건 랭귀지 또 모델. 이제 LLM 에이전트 쪽이고요. 랭귀지 모델스 앤 로보틱스, 랭귀지 모델스 앤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랭귀지 모델 하나만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랭귀지 모델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얼라이먼트 포 랭귀지 모델 뭐 이런 것도 이제 언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뭐 리즈닝인 랭귀지 모델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랭귀지 모델이 어떻다라고 보기보다 랭귀지 모델 안에서 어떤 쪽으로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도메인에서도 엄청 많은 분야들이 있네요. 그쵸. 진짜 많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샘 모델이 아마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 언어 이런 식이 다 포함되어 있고, 3D 부분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나 휴먼 쪽은 좀 줄어들지만 3D 비전 쪽은 또 올라가고 있는 약간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서치 트렌드.ai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업데이트 투데이입니다. 녹화 날짜 기준으로 오늘 업데이트된 이제 챗GPT의 스케줄드 태스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러스, 프로, 팀, 그러니까 구독한 사람들에게 이제 베타로 출시되고 있는데, GA가 아마 제너럴 액세스겠죠? 이게 되면 뭐 일반 유저들도 사용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겠지만, 뭐 GPT 웹, iOS, 안드로이드, 맥 다 되고요. 윈도우에서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쿼터에. 그래서 어떤 거냐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줄드 테스트라고 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추가를 해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뉴스를 요약해줘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서치 GPT도 있고, 이거는 제가 스레드에서 본 건데요. 예시가 매일 아침마다 주식 가격을 뭐 확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은 특정 시간 뭐 매일 저녁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도록 뭐 리마인드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자동화들은 GPT에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예제처럼 태스크에 뭐 데일리 AI 뉴스에 고 인스트럭션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줄을 뭐 데일리로 아침 9시 반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대 10개까지 동시에 액티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나중에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베타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스 챗이나 파일 업로드, 그다음에 GPT스는 아직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 GPTs랑 연동이 되는 순간 진짜 자동화의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는데요? 그쵸. 보이스 챗이랑 뭐 GPT스 같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너럴리 억세스가 되면은 이건 또 메이크랑 또 다른 또 새로운 자동화의 물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도 무료 사용자들이 GPTs를 쓸 수 있으니까요. 사용만 가능하죠? 네, 만드는 건 안 되고 사용은 네네네. 가능한데 그쵸, 그쵸. 어쨌든 이렇게 스케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AI 어시스턴트가 점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아, 그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저번에 마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GPT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리고 그런 기능도 있어요. 보이스 챗에서 고급 음성 모델이랑 이제 영상으로든 뭐 내 화면 캡처든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공유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영상이 녹화된 게 공유가 되나요? 네. 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나중에는 GPT 안에서 피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라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어떤 피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3자 통화나 4자 통화 같은 거를 보이스 챗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GPTs랑 나랑 대화하는 거를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사람들이 그거 보러 들어오는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뉴로사마라고 있잖아요. 버추얼 유튜브 중에서. 그쵸. AI 버튜버. 그 만드신 개발자랑 소통하는 게 주 콘텐츠인데 뭐 그런 류의 서비스도 점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네. 놀랍습니다. 어쨌든 GPT의 행보가 저는 구독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뭐 새로 계속 나오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네요. 그리고 제가 전자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챗GPT 관련된 전자책을 쓰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사용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많은 정보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어지러울 정도이긴 하더라고요. 그쵸. 원래 쓰던 사람한테는 이제 조금씩의 변하지만 오랜만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니까 정리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쵸. 이런 스케줄 기능 같은 것도 어떻게 써야 될지 상상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예시들 같은 거 보여주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전자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나중에 전자책 나오고 나면 저희 채널에서 홍보를 할 테니까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2025년에 업데이트들이 생기면은 책을 2025년 안에서는 계속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개정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영상 관련된 거요. 영상이랑 음성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 처음 보고 AI랑 대화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INFP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왜 INFP라고 지었는지는 여기 보시면 Interactive, Natural, Flashy, and Person Generic이라고 하는데 약간 억지로 짜맞춘 느낌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MBTI. 이거 만든 사람들이 INFP다 이거. 네. 그래서 어쨌든 바이트 댄스에서 나온 연구인데 오디오 드리븐 이제 인터랙티브 헤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머리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킹 헤드보다 더 나아간 기술인 거네요. 토킹 헤드의 약간 실시간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보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What do you think of the last time we saw each other? What do you remember feeling? 이게 실제 사람이 말하는 거랑 반대도 사람이 말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음성은 둘 다 사람인데 여자 네. 목소리는 얼굴에 화면이 안 나오고 반대로 말하는 이제 남자 목소리는 음성에 따라서 저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둘 다 실제 사람인데 이 화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What do you think of the last time we saw each other? What do you remember feeling? So last time was in Santa Cruz. Yeah. It was like mid-October. 와. Yeah. 와. I remember being happy that I could see you, but I really felt like I kind of like didn't belong. 와, 너무 자연스러운데? 진짜 자연스럽죠. 아니, 이거 장난 아닌데? 네, 목소리는 실제 둘 다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AI로 생성된 게 아닌데 그 남자 목소리에 따라서 이제 약간 눈동자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거, 고개 약간 갸우뚱하는 거, 그다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목소리 부분을 TTS로만 바꾸면은 그냥 완전 AI랑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목소리만 자연스러우면 이게 AI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다뤘던 코지 보이스 2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알리바바에서 나왔던 연구. 그렇죠. 거기 TTS도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뭔가 합쳐진다고 하면은 AI 아바타와의 대화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플러스 GPT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와 채팅하는 그런 기능을 조금만 응용한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죠. 그런 식도 가능하고 뭐 제미나이도 실제로 보이스 시연해 주셨던 것처럼 보이스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아, 네네. 반응 속도도 빠르고 거기서 그 보이스 부분만 어떻게 잘 인풋을 받아갖고 이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얼굴이 생성이 되는 거죠. 뭐 다른 예시를 또 보면은 schedule things to do, Yeah. like find things, and you're okay with just like hanging around, like getting done what needs to be done in time. Yeah. And I think like what we that. were both doing was like judging the other based on what you think is best for yourself or what you think is important for yourself. Yeah, And that's where we got our wires crossed. yeah. 아니, 이미지 한 장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로 이 방금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뭐 얘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방송도 지금 우리 얼굴 찍으면서 하고 있는데 녹음만 한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심지어 스크립트만 써놓고 알아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와, 미쳤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야, 진짜. 저는 약간 이게 고객센터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콜센터 같은 데서 어쨌든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정신적 데미지를 받지는 않는 거죠. 막말을 해도. 보통 이제 막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막말을 한 경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AI한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럼 욕을 해도 뭐 이 사람은 아, 네네, 그러셨군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치고 욕한 건 그냥 다 빼버리고 이제 응대만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가능하죠. 시각적으로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코드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논문이 아직 억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이 요즘에- 억셉이 되면은 이제 코드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연구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엔비디아에서도 디지털 휴먼 아바타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소식이 있었나요? 이번 CES에서 공개한 건가요? 1월 9일에 나온 거네요. Hey, can you introduce yourself? 이게 PC라는 거죠? 네. Of course. I'm R2X, a digital assistant designed to help you R2X. with various tasks on your PC. I'm here to make things easier and answer your questions. Let's get started. Can you see my screen right now? Yo, I see you've got Adobe Photoshop open with a cool pic of 3 folks at a night market food stall. 2 그 로그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아스트라고 GPT에서의 그 고급 음성 모델에서 화면 이해하는 거 같은 거에서 결국 그 다음 단계는 아바타가 들어가는 걸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바로야. 근데 그러니까 AI로 구동되는 아바타는 아마 로봇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 큰 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AI 아바타가 사양을 얼마나 잡아먹을 것인가? 켜놨을 때 막 엄청 버벅이면 굳이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나는 작업을 그쵸, 해야 그쵸.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아바타가 과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저 모습이면 전 안 쓸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저게 커스텀이 되나? 커스텀이 된다면은 저 아바타 시장도 굉장히 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바타 모델링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AI 아바타 같은 게 이제 뜸에 따라서 저거를 뭐 내가 원하는 뭐 애니메이션에 나온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실제 3D 캐릭터인데 뭔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열리는 순간 그쪽의 수요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IP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겠다. 그쵸. 그 여기 올라가는 게 결국 IP니까. 내가 원하는 캐릭터 예를 들어서 나 루피랑 대화하고 싶은데 루피 모습에 목소리를 선택하고 스킨도 내가 원하는 스킨으로 입힐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결국 플랫폼이고 또 IP인 것 같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결국 스마트 글래스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에도 결국에 띄우는 것들이 뭔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곳에 이제
방금 소개해 주셨던 INFP 같은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근데 약간 여기에는 그 INFP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오디오 투 페이스에 약간 그런 얼굴 움직임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것까지 학습이 되어서 나온 설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게 약간 월페이퍼 엔진의 확장형 느낌이 나거든요. 아, 네네. 배경화면을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뭐 원하는 캐릭터로 배경화면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 배경화면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아바타가 추가된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컴퓨터 유저 같은 GUI 에이전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자비스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지금은 이 아바타가 뭐 제너레이티브 필에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을 제공해주는 것에서 그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GUI 에이전트가 많이 개선이 되면은 얘가 그냥 직접 고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말로만 하고. 그래서 저 이미지에서 뭐 메뉴판 다 지워줘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메뉴판 찾고 메뉴판 지우고 본 거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뭐 리플렉션해서 다시 메뉴판 덜 지워진 부분 깔끔하게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가 되는 거죠. 아, 근데 또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내가 요청한 작업들을 수행한다고 쳐봐요. 물론 기본적으로 나오는 오픈 AI API를 가지고 와서 쓰든 어떤 걸 가져와서 쓰든 간에 기본은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 GUI 에이전트의 기본 성능이 만약에 탑재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다 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인스트럭션을 주냐 아니면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냐 아니면 내가 어떤 논리지들을 넣어 놓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지죠. 그러면은 나만의 AI 아바타를 AI 어시스턴트를 튜닝해주는 직업도 생기지 않을까? 아 입맛에 맞게 커스텀해주는. 네, 모델링도 알아서 바꿔주고 뇌도 설계해주는 거죠. 그리고 생김새도 수정해주는 거죠. 그런 시장도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캐릭터.AI나 뭐 제타 같은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어떤 AI랑 대화를 하는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진짜 내 삶과 강력하게 연결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좀 생각되는 지점이 결국 이제 오디오 투 페이스, 그다음에 오디오 투 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 모델도 사실 엔비디아 거에서 가져온 언어 모델 VLM, 그러니까 비주얼 랭귀지 모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디짓을 냈잖아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그게 이걸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API 비용을 결국 우리도 엔비디아한테 내긴 해야 되거든요. 네. 비용 책정이 조금 다른 걸로 알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려면 비용을 내야 되는데 원래는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델들이었지만 엔비디아 디짓을 통해서 너네 개인용 집에다가 두면은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개인용 집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디오 투 페이스나 VLM, 그러니까 비주얼 랭귀지 모델 아니면 뭐 그냥 랭귀지 모델 아니면 뭐 TTS 이런 것들이 다 그 엔비디아 디짓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구독제가 아닌 일시불로 바뀐다는 느낌이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NIM이라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 전용. 이 정확하게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배포하는 이런 모델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디짓에서. 네, 맞아요. 네. 네네. 되게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2025년에 덴슨왕도 2025년이 AI 에이전트의 해가 될 거라고 또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디짓이 나오고 아바타를 내 컴퓨터에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 보면서 저는 원래 디짓을 살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번 네. 사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더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나중에 리뷰도 하고. 네, 약간 AI 모델을 럼팟 없이 사용하는 게 꿈이라서. 어쨌든. 네. 와, 아무튼 되게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뒷부분은 네. 좀 가볍게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레딧에서 제가 본 건데요. 저희가 훈위한 비디오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쵸. 네, 오픈소스 비디오 생성 모델의 1등. 아직까지도 1등인 것 같은데 이 훈위한 비디오 로라를 이용을 해서 비디오 클로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 클로닝이 이제 이름이 약간 좀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오리지널 비디오에 나오는 인물을 학습을 해서 이 인물과 비슷한 영상을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말로는 영상 하나를 학습하진 않고 같은 사람이 나오는 영상 여러 개를 학습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원본 영상, 학습에 사용할 영상인 거고 오, 엄청 닮았다. 네, 이게 이제 생성된 영상들. 뭔가 빵이 베어 물긴 했지만 이제 베어지진 않았죠.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컴피에서 진행을 했다고는 하는데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고 있는데 결국 그냥 로라 학습이라고는 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요즘 뭐 영상 생성 AI의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뭐 AI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작년 12월 말에 개봉했던 나야무니처럼 나무니 씨가 계속 등장하는 영상이어야 이게 뭔가 주인공이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라는 게 다 와닿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의 영상 생성 모델은 결국 이제 그 컨시스턴시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맞습니다. 프레임을 잘 넣어준다고 해도 그 뒤로 이제 영상이 뭐 5초, 10초 진행되면서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마다 로라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영상을 만들면 영상 그 전 구간에서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의 일관성을 가져가기가 좋다? 아이덴티티를 좀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오픈소스로 풀리니까 이렇게 또 누군가 또 로라로 이런 것도 만들고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훈이한 비디오 이전에 뭐 코그 비디오나 뭐 다양한 오픈소스 영상 생성 모델이 있었지만 그건 사실 성능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유명했던 것 같거든요. 뭐 저희가 검증을 해보기도 했지만 하지만 훈이한은 사람들이 이건 된다 해갖고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진영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텐센트가 또 어떤 다음 후속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비디오 클로닝, 훈면 비디오 로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소식도 가져와 봤고요. 다음 뉴스는 이거는 제가 보고 좀 놀랐습니다. 대부분 AI가 제작한 2D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트윈즈 히나이마라는 제작위원회가 있다는데 95%를 AI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맡은 부분은 배경과 캐릭터 같은 간단한 콘티를 그리면은 나머지 작업을 이제 AI가 하는 건데요. 뭐 눈이랑 입, 뭐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도 AI가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상에 나온 건데 약간 컨트롤넷 기반이겠죠? 로라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넷 기반으로 하는 걸 텐데 그냥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AI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크리타나 크레아 같은 튜닝된 무언가로 했겠네요.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그냥 그려놓고 뭐 미리 사전에 잘 만들어둔 컴피에다가 넣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춤추는 거나 동작 같은 경우는 3D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약간 컨트롤넷 같은 걸로 입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충 모양 잡아놓은 3D로 움직임을 구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애니메이션처럼 바꾸는 그림체를 바꾸는 느낌으로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95%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아니 어떻게 가능하지? 한번 볼까요 이거를? 네. AI 느낌이 있네. 네. 이제 해석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짜고 학습을 시켰겠죠. 오늘 일본어 능력자가 있으면 해석을 해주기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3D 툴로 만들어진 걸 이렇게 2D로 바꾸는. 사람이 그리긴 해야 되네. 채색을 해준 거 아니야 결국에? 그쵸. 근데 이것 자체도 뭐 AI가 만들어줬을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일본어 해석이 안 돼서 근데 이것만 해줘도 이게 나온다는 것만 해도 작업 시간이 꽤 많이 줄어들긴 할 것 같거든요. 그쵸. 엄청 줄 것 같은데요. 여기 애초에 뭔가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지를 않았다 보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본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퀄리티가 아직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애니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봐도 AIT가 바로 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실제로 사용된 애니가 곧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보고 많은 회사들이 뭐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이 모든 작업 과정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개발할 때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기도 한데 이걸 보면서 이제 애니메이터 또는 뭐 채색가들은 끝났다, 일러스트레이터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그러면은 뭐 10명이 필요했던 작업을 3명이서 한번 작업해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까 하는 분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쵸. 더 다양하고 더 재밌는 콘텐츠들이 이 기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AI 덕분에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은 아쉬울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또 이런 시도를 계속 꾸준히 해야 또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또 기술 발전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콘텐츠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네. 오늘 되게 재밌는 소식이 많았네요, 오늘도. 네, 이게 엄청 최신 소식이라고 하면 엄청 최신은 아니긴 한데요.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거라서 엄청 최신이긴 하지만 뭐 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좀 모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AI가 활용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은기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크라고 부르는 콘텐츠가 사실 약간 뉴스레터 같은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아, 그쵸. 엄청 빠르게 전달드리는 뉴스라기보다는 정리해서 저의 생각을 더듬힌 어떤 콘텐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AI 모임을 만들고 또 AI 뉴스레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 단계로 지금 단톡방에서 매일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굉장히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시죠. 아, 저희 생각보다 빠르게 100명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100분이 이렇게 빨리 모일 줄은 몰랐는데 진짜 다들 AI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서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카톡방에서 나누는 거는 또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또 분야를 좀 나눠서 대화하실 수 있는 소통 방법도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지금 뜨고 있는 추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